네, 오늘 모신 분은 신한투자증권 영업부의 황유현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네. 다 마감이 됐는데 우리 네. 한국 증시는 좀 뭐라 그럴까 조정을 좀 받았어요. 재미가 없었죠. 응.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주식시장 자체가 이제 대외적으로 엄청난 호재도 사실 없고, 엄청난 악재도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mem콘도 끝났고, 삼성전자 개발자 회의도 끝났고, 지난주에 이제 GTC도 끝났고, 그다음에 금리와 관련된 이슈도 이제 좀 당분간 없는 상태고, 국내에도 마찬가지죠.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사실 지금 조금 소강 상태이고, 이제 총선 앞두고, 그 다음에 뭐 바이오 기업들은 이제 몇몇 종목들이 이제 끌고 가는 게 있고, 반도체 기업도 마찬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부장들이 거의 뭐 시장을 주도했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1군 중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셌었고, 이스페타시스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좀 특징적인 게 2군이라고 말씀드렸던 뭐 DIT라던가, 그 다음에 다코스 말씀드렸던 가온칩스나 AD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좀 올랐는데, 그에 반해서 사실 오늘 지수는 반도체 포트로 좀 비중이 좀 많이 있었던 분들은 오늘 되게 굉장히 재밌었을 겁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2차전지나 또는 밸류업 쪽으로 좀 포트가 좀 치우쳐 있었다, 또는 대형주 위주로 포트가 좀 가져가셨다라고 하면 오늘은 정말 재미없었을 겁니다. 오늘 저희 센터에서도 분위기가 반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 좀 매매를 하시는 부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 되게 재미없었다였고, 그다음에 중소형주 딴에서도 반도체 위주로 많이 갖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조금 다들 얼굴에 다 표정들이 좋아하셨고, 그다음에 뭐 반대로 2차전지나 이런 쪽을 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좀 재미없다. 그래서 요즘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한 300개, 하락이 한 500개 이상. 그다음에 코스닥도 600개 상승인데 하락은 900개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1.5배 정도 항상 하락 종목이 많은 날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만큼 쏠림 현상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있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외국인들이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 1,500억을 샀고, 코스닥에서는 뭐 소폭 팔았으니까 사실 큰 의미 없는 수량이니까 외국인들이 이탈로 보기에도 사실은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내외 악재와 호재 뭐 이런 모멘텀이 사실 없는 시장 내에서 계속 순환매. 그러니까 이번 주 초만 해도 반도체가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반도체도 셌고, 그럼 다음 주는 오늘 많이 밀렸던 것들, 반도체 내에서도 오늘 좀 별로 안 좋았던 것들, 그 다음에 2차전지, 그 다음에 뭐 저PBR도 다음 주 중에 좀 반대도 가능해 보이는 날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분기가 마지막인데, 내일 아마 뭐 요즘에는 뭐 윈도우 드레싱 관련해서 좀 수급이 좀 많이 약해진 건 사실이지만, 내일 좀 막판에 좀 변동이 좀 있기는 할 겁니다. 분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지나고 나면 다음 이벤트라고 굳이 한다라고 하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잠정 실적 발표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잠정 실적들이 다 좋았기 때문에 너무 어지간하게 엉망으로만 나오지만 않으면, 어차피 지금 반도체 섹터들은 올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보고 가는 거고, 지금 전통 레거시 반도체인 낸드라던가 디램까지도 지금 이제 가격이 턴하고 있어서 이번 주에 그쪽 소부장들까지도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발표가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4월 중순 정도. 근데 그때까지는 아마 이번 주와 같은 결의 시장이 당분간은 좀 계속될 확률이 높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될 거는 삼성전자가 종가 기준으로 일단 8만 원을 넘었다. 이게 2년 만이라고요. 네. 드디어. 여기에 뭐 의미가 있을까요?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삼성전자가 8만 원을 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요때 거래량, 대량 거래, 요때가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1,200만 주였었나요 그때? 보겠습니다. 1,200만 주, 1,300만 주 이틀에 걸쳐서 사면서 엄청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계속 추세를 이어가는 흐름, 굉장히 좀 매우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사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대비해서 HBM이 좀 뒤지지 않느냐, 그런 사실 평들이 많았었죠. 근데 그거는 일단 팩트니까. 팩트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나오는 말들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HBM을 쓰려면 이제 받쳐줄 수 있는 전통 반도체도 필요하다라는 논리가 계속 있었고 과연 그때가 언제냐였는데 지난주에 소부장들을 보면 딱 티가 났죠. 전통적으로 이제 HBM과 관련된 소부장들, 뭐 한미반도체, PSK 홀딩스,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 말고 지난주에 드디어 제가 적어왔습니다. TCK 이번 주죠. TMC, 원익 IPS, 뭐 원익 머티리얼즈, PSK 홀딩스 말고 그냥 PSK 같은 전통 반도체 만드는 전공정 업체들이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낸드하고 디램 가격도 바닥에서 가격이 꽤 올라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했는데 물론 1번은 사실 하이닉스기는 해요. HBM 말고 더 전공정이나 낸드 쪽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하이닉스가 더 세긴 합니다만 삼성전자도 이제 그에 못지않는 탄력을 갖게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 오늘도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았지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시장을 받쳐주다 보니까 지수는 그냥 그렇게 고만고만한 상태예요. 종목들 간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상태죠. 그래서 일단은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중에 하나는 개인의 취향이긴 합니다. 물론 대형주가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충분히 대형주 단의 중대형주 이상에서도 충분한 변동성들이 나오는 시장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최소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진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소부장들은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렇게는 일단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슬슬 나오는 얘기가 올해부터는 이제 그 디램에서 큰 수익이 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뭐 증시에 있었던 호재 혹은 악재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는 게 지금 시장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다들 그 얘기를 많이 말씀들 하세요. 저희 또 내내 매매를 하면서 결국은 시장에 돈이 없다. 거래대금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순환 거래대금이 진짜 시장에 돈이 많아서 거래대금이 많이 나온 게 아니라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니까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는 거죠. 정말 단타, 천하. 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생각나는 게 최근에 좀 핫했던 게 삼천당제약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굉장히 핫했고 그다음에 알테오젠 바이오 중에서 어제 뭐 블럭들 나왔지만 오늘 바로 또 특허 등록하는 이슈 때문에 바로 상승을 했고 오늘은 또 HLB도 그랬고 지금 제약 특히나 이제 약간 투기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제약바이오가 워낙에 지금 시장을 핸들링해서 시장 자금들을 많이 가지고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숫자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뭐 일부 몇몇 종목들 또 위아래 엄청 이제 주주총회가 있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또 변동성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 보고서를 제때 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몇몇 종목들은 그렇다 보니까 그거 이용한 단기 매매들 시장에 이제 좀 호재거리가 사실 많이 없거든요. 계속 기사의 내용들을 쭉 보면 기존의 것들에 대한 더 그냥 확장 기사들이지 뭔가 새로운 것들은 사실 없는 상태예요. 뭐 반도체에서도 다음으로 이제 CXL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 있긴 하지만 아직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고객사가 아직 CXL을 제대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전화를 자기 먼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XL 이슈도 오늘 엑시콘 같은 게 시간에서 어제 급등하고 오늘 좀 떴지만 윗꼬리 달고 내려왔고 이런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만 계속 이런 이슈들이 뭔가 확장되지는 못하고 그 안에서 또 뺑뺑 도는 거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밸류업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라는 거.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뺑뺑 돌고 있다가 첫 번째 하나고요. 두 번째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시장도 사실 지금 엔비디아도 뭐 크게 막 왔다 갔다 하진 않고 대형주들도 많이 빠진 거 이제 좀 올라오는 상태. 뭐 M7이랑 종목들도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혼조세잖아요, 다 같이.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틈타서 올라오는 게 이제 러셀 2000과 관련된 중소형주들입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뭐 SMR과 관련된 그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원전 관련 주식들도 막 장중에 40% 이상씩도 급등하고 몇몇 종목들은 뭐 하루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죠. 그 다음에 뭐 바이킹스라고 하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엄청 급등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인하를 일단 보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형주도 대형주지만 중소형주들이 일단 이쪽에서 더 많은 수혜를 좀 보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단의 순환매가 연관되어 있는 게 일단은 같은 결이지 않을까 그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시장이 일단은 조금은 더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매매를 하실 때
큰 줄기는 일단은 반도체를 잡고 가야 됩니다. 포트의 절반 정도까지는 반도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장이 빠질 때 빠지더라도 물려도 반도체에 물려야 오늘같이 올라올 때 시장이 좀 재미없더라도 올라올 때 세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다른 쪽으로 가 있으면 조금 시장이 반등 줄 때 또는 시장이 재미없을 때는 좀 소외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반도체 비중이 높았으면 사실 시장이 재밌다고 느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줄기가 올 한 해 일단은 지배하는 키워드가 반도체랑 밸류업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꼭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는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좀 특징적으로 본 섹터 혹은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하락 상승 종목에서 좀 특징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한미반도체 이야기를 한미반도체 안 할 수가 진짜 없습니다. 최근 한 50% 오른 것 네. 같아요. 그 높은 맞습니다. 그 밸류에서. 가격대에서도 네, 맞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전형적인 제가 좋아하는 추세 추종의 매매법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올랐지만 여전히 싸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고 결국은 한미반도체가 무너지면 HBM은 다 무너질 겁니다. 네, 결국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당분간 이게 무너질 확률이 좀 아직까지는 변동성은 나올 수 있지만 무너지는 걸 판단하기엔 좀 이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이번에 지난주에 신제품 발표도 했고 그리고 아직까지 엔비디아 AI 가속기 삼성에서도 만들고 경쟁사들이 만든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95, 96%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닷컴 버블 때 MS의 윈도우즈 점유율이 90%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엔비디아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쯤 가서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이 좀 훼손이 된다던가 크게 훼손이 된다던가 또는 경쟁자가 강력한 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다를 볼 수 있어서 결국은 HBM, AI 쪽은 계속 봐야 된다. 계속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이제 학습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추론까지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추론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디자인하우스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나왔던 게 가온칩스 같은 종목들 있죠. 가온칩스도 좋았고 제가 조금 사랑하는 AD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TSMC 쪽으로 들어가는 디자인하우스는 에이징랜드 이 3인방 3인방은 올해 다크호스를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같이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죠. 이게 전형적인 이제 추세 상승의 초입이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따라잡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테크윈 같은 종목을 보시면 이것도 여기서 많이 올랐다고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더 갔죠. 근데 가격은 사실 많이 올랐어요. 이게 지금 저도 이제 고객 계좌에 다 팔아먹고 일부씩만 한번 끝까지 가보자 하는 종목 이제 몇몇 이제 비중만 남아 있는데, 근데 테크윈이 올해 많이 올라서 지금 시총이 1조 3천이거든요. 네. 근데 내년도 영업이익이 1,000억 체력이에요. 1,000억이에요. 그러면 사실 PR로 보면 대략 10배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사느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수페타시스 이런 거 보면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또 위로 신고가를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꺾고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뚫고 올라가 버리면 정말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중에서 이제 이수페타시스를 좀 계속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이제 만약에 HBM이 여러 가지 회사들에서 만들어서 경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단가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당연히 좋아지겠죠. 근데 이수페타시스는 엔비디아를 직납을 하는 회사니까, 네. 엔비디아 기판을 직납하는 회사니까 엔비디아가 무너지지만 않으면 이수페타시스는 어떻게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를 제가 4대장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거죠. 오늘은 상대적으로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밀렸거든요. PSK 홀딩스 이 종목도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시총이 상대적으로 이제 1조인데 아마 여기서도 이걸 어떻게 이렇게 보면 여기 엄청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돌파 나고 나서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형적으로 가는 주식으로만 돈이 몰리는 시장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키 맞추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워낙에 SNS 발달, 뭐 텔레그램부터 시작해서 워낙에 공부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옛날처럼 숫자로 보여주지 못하는 그냥 말로 보여주는 이거 뭐 카더라 이런 종목들 잘 안 통해요. 단타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확실하게 숫자로 보여주는 기업들이
더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는 주식들이 더 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이번 주 히트작은 단연코 3,000당 제약이었죠. 네, 오늘 주총이 있어서 주총 내용들이 막 실시간으로 중계되면서 엄청 장중에 등락을 했는데 이 종목이야말로 이제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계속 이제 공급 계약 그 계약 이슈가 나오면서 저도 이거 사실 작년에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다라는 게 안 올라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 거기 서울 파이낸스에 있을 때.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이게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거기 있었던 분들이 이거 어떻게 되냐고 이제 전화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어떻게 하겠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은 여전히 저는 아직 지금 여기서 해볼 만하다라고 딱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가지고는 개조될 구간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오늘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셌던 이유 중에 하나는 포스코 그룹주들이 조금 안 좋아졌어요. 예, 보면 대표적으로 포스코 DX 같은 종목들이 이제 추세를 오늘 약간 신경질적인 매도가 나온 것 같았습니다. 예. 거래량도 엄청 많이 터진 건 아닌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다음 주에 오히려 반등은 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기는 한데 이제 추세를 완전히 깨버리고 그냥 흘러내려 버리는 포스코 그룹주들,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죠.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포스코홀딩스 네. 주주분들은 지금 되게 답답해하더라고요. 답답해하시죠? 왜 이럴까? 네. 근데 소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자금이 별로 없습니다.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주나 주도 섹터가 몇 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전에 우리가 걱정했듯이 2017년, 18년처럼 네. 삼성전자가 만약 튀는 시장이 오면 그것만 반도체만 그렇죠. 가고 네. 다른 거는 그대로인, 가능성이 그게 지금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은 이제 이번 주에 명확하게 조금 저는 갈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차 전지가 또 시간이 지나, 왜냐하면 반도체는 2017년, 18년 이후부터 계속 재미없었어요, 사실. 그리고 2021년 만나서 올라갔다가 안청 안 좋았다가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너무 좋았고 이제 한 3년 정도 평균 올랐거든요, 2차 전지가. 근데 반도체는 이제 1년 정도 남짓, AI 이슈로 올라온 건 이제 1년 남짓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 평균 주도 섹터가 그 가는 게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이제 임팩트 있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작년 9월 달, 8월 달에 그 에코프로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이제 반도체에서 분명히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저도 반도체는 이제 좀 꺾인 것 같다라고 언젠가는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특히나 한국 시장처럼 그런 게 수급 쏠림이 좀 심한 시장에서는 요거만 사실 그렇다 보니까 요렇게 섹터 이동만, 주도주 섹터만 잘 잡아내면 상대적으로 사실 돈 벌기는 좀 더 쉬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워서 문제지.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작년 상반기에 반도체가 2차 전지가 너무 좋아서 반도체가 안 좋았던 것처럼 지금은 반대로 반도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못 가는 증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2차 전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포모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한미 반도체 올라가는 거 보고. 근데 이제 그거를 견뎌내서 팔고 지금이라도 가느냐 아니면 그냥 계속 버티느냐인데 과거 경험상은 조금 재미없는 구간이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다만 2차 전지도 지금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은 이제 전고체나 새로운 모멘텀 보여주는 애들은 분명히 이제 다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2차 전지가 작년처럼 우르르 빠지는 기간은 지났어요. 이제부터는 종목별로 올해 대비 내년 실적들을 다 체크를 해보시고 또는 모멘텀들이 있는 것들, 전고체라던가 뭐 이거 말고 지금 보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종목들은 흐름이 좋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동국산업 뭐 이런 종목들은 다른 이슈로 흐름들이 좋습니다. 오늘은 좀 안 좋았지만 이런 종목들은 다 이슈들이 다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ESS 업체들 있죠. 예, 워낙에 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ESS 발주가 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 기업들은 또 다른 얘기로 눈도 해볼 만하다. 근데 여전히 포트에는 지금 당장은 반도체 위주로, 예, 하이닉스가 일단 대형주 중에서는 탑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도 뭐 거래소 종목입니다만 부품주 중에서는 한미반도체나 이수페다시스가 부러지면 다른 소부장들도 부러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종목인데 저는 아직도 사실은 안 늦었다 생각해요. 그리고 모르겠으면
그냥 ETF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AI 핵심 장비 검색하시면 여기서 ETF 그냥 여기서 어떤 HTS든지 간에 여기서 놓고 AI 이렇게 치면 그 운용사별로 굉장히 많아요. 예, 그다음에 뭐 에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코덱스가 삼성, 타이거, 뭐 한투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요 안에 들어있는 부품 비중을 보면 그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비중 1등이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고 그다음에 타이거, AI 이거 보면 여기도 1등이네. 근데 2등이 이제 이수페타시스냐 뭐 이런 걸로 좀 갈립니다. 예, 여기는 리노공업이 1등이죠. 2등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성비에 따라서 내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좋은 쪽으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다라고 하면 ETF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지금도. 자, 그리고 그 포인트 모바일 네. 이야기 좀 할까요? 지금 좀 그동안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다고요? 오랜만에 네, 편했습니다. 이번 주. 포인트 모바일 우리 황희연 팀장의 그 아픈 손가락과 네. 발가락. 조금 진행이 좀 빠릅니다. 원래 이제 이번에 사실 적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작년 나고 감사 보고서가 네, 감사 보고서에서 이번에도 사실 뭐 조금 늦게 나와서 뭐 속을 끓였다라고 하지만 뭐 포인트 모바일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뭐 순서겠죠. 순서였으니까 좀 늦게 나왔을 거고요. 원래대로라고 하면 이제 이번에 감사 보고서가 적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원래 개선 기간 종료일이 이게 보면 5월 4일인가 그랬습니다. 5월 4일. 5월 7일이네요. 원래는 5월 7일 날까지 개선 기간이 종료가 되고 거기서 개선 계획서를 또 내고 보름 안에 거래소는 그걸 심사를 20일 안에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최대로 걸릴 수 있는 시간은 6월 말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마음속에서 빨라도 6월 중순이겠다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적정이 다행히 나왔고 작년에 실적도 이제 좀 좋아졌고요. 그리고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를 굉장히 빨리 냈습니다. 빨리 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부터 20일 안에 거래소는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날짜가 언제냐면 4월 24일이 될 겁니다. 4월 24일. 4월 24일 안에 어쨌든 결판이 납니다. 더 거래 기간 연장을 줄지 아니면 재개를 시켜줄지 그걸 결정을 해줄 건데 일단 지금 당장은 제가 알기로는 사유는 다 해소가 됐습니다. 안 좋은 사유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매우 높다. 그러니까 확률이 매우 재상장 높다. 확률이 네, 높아졌다. 거래 재개 확률이 매우 높고요. 거래 정지가 30일 이상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200%까지 호가가 널뛰기가 됩니다. 첫날은 아마 이제 지쳐서 지겨워서 막 욕하면서 파실 분들도 있을 건데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뭐 중간중간에 이제 신용이나 대출로 샀던 물량들은 정리가 됐을 거고 실적도 좋을 거고 만약에 또 4월달 안에 제가 아직까지는 IR팀이랑 접촉은 못 해봤지만 뭐 주주 환원에 대한 뭐 정책들이 왜냐하면 2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지금 주가보다는 더 좋게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고 다행이다. 그리고 그동안 죄송했다. 제가 뭐 그동안 뭐 댓글에 어떻게 되냐 말씀 뭐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업데이트 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냥 뭐 거래소의 처분 또는 회사의 대응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뿐이지. 괜히 제가 뭐 말해봤자 잡음만 더 나을 수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확실히 정해져야. 그래서 저한테 이제 따로 연락 주시는 분들은 말씀을 드렸어요. 제 계획이나 이제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근데 공식적으로는 말씀 못 드렸는데 이제 어려운 구간 다 지나갔고요. 이제 조금만 이제 시간 문제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